네, 안녕하세요. 루루 채널 루루입니다. 오늘 이제 시황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먼저 나스닥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은 최근에 뭐 이제 웬만한 곳들 실적들이 괜찮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려하던 부분들을 갖다가 실적으로 확실하게 돌려주는 모습이 나왔고, 그다음 경제 지표들도 조금 양호하다라고 좀 보여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CPI를 건드리는 부분들에 있는 뭐 곡물, 그리고 원유 쪽 이런 부분들도 좀 양호해지는 그런 모습들이 좀 있어요. 그리고 다음 주에 이제 CPI가 이제 결국 나오죠. 자, 이 부분이고, 그리고 어젠가 그 어제였죠. 자, 고용 지표가 이제 또 나왔는데 이 부분도 또 되게 연준 말대로 괜찮게 나왔거든요. 자,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생각해 보면은 여기서 좀 추가 움직임 더 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근데 이게 시장을 갖다 계속 이 상승으로 이끌어 갈지는 아무래도 9월 FOMC를 봐야 되고, 그리고 지정학적 리스크인 우크라이나가 어떤 식으로 끝나는지, 아니면 안 끝났는데 그 상황에서 뭐 대만이나 이런 데서 또 한번 나타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어쨌든 CPI는 좀 괜찮을 것 같아서 여기서 추가적인 움직임 분명히 나올 거라고 보거든요. 자, 얼추 봐도 지금 이제 좀 저항 구간에 슬슬 들어왔어요. 지금 하락 추이로 봤을 때는 자, 이 부분 한 13,000포인트 정도 여기서는 이제 한번 걸리지 않을까 싶은데, 이 부분을 돌파할 가능성이 전 높다고 봐요, 오히려. 자, CPI 고용이 조금 나빴으면은 어쩌면 여기서 좀 눌림 주지도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고용 지표를 봤을 때는 이거 진짜 연준이 말하는 연착륙 가능한지 그것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 돌파하고, 자, 그리고 떨어지는 지금 241선 정도 있죠. 자, 이 부분에서 이제 좀 걸리지 않을까 좀 예상은 해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단기적으로는 올라갈 가능성이 좀 많이 높아졌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아무래도 이탈리아나 이렇게 좀 경제 체력이 좀 약한 국가에서 GDP가 좀 잘 나왔죠. 자, 그래서 상승 가능성이 좀 많이 높아졌다라고 보지만, 그 부분에서 이제 침체 모습이 좀 나타나는지 그것만 좀 조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뉴스 하나씩 말씀드리면서 할게요. 자, 이번 주는 사실상 이제 미중 갈등 쪽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컸죠. 자, 펠로시 의장이 이제 아무래도 대만에 이제 방문을 할지 몰랐었는데 결국은 대만에 방문을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훈련을 갖다가 진행을 하면서 이제 뭐 대만 뭐 타이베이가 있는데 타이베이 위로 이제 미사일 막 날아다니는 지금 그런 훈련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 상황에서 이제 좀 더 군사 충돌은 저는 안 날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크게 우려하는 바는 없어요. 근데 대만 혼자서 이제 좀 일부분을 좀 많이 힘들어하지 않을까 싶네요. 자, 어쨌든 6일에도 또 이제 대만 해역에서 뭐 이제 군사 출동 가능성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있었죠. 자, 그러면서 자, 계속해서 지금 중국이 대만을 건드리고는 있는데, 자, 미국과 중국이 얘네 둘이 지금 붙진 않고 있거든요. 얘네 둘이 붙어야지 정말 이게 경제적으로 좀 충격이 오는 그런 시나리오가 나오는데, 지금 현재는 얘네 둘은 지금 싸우지 않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냥 언쟁 정도로 그냥 이야기만 다투는 그 정도로 보이고, 자, 이 사이에서 대만만 계속 중국한테 맞는 지금 그런 모습입니다. 보시면은 결국은 미국을 응징 못하는 중국. 자, 결국은 대만한테만 이제 화풀이를 하고 있어요. 지금 뭐 대만의 수출을 끊고 여러 가지 지금 보복을 계속 하고 있죠. 그 뒤에서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왜 얘네들이 여기다가 미국에다가 응징을 못하는지. 자, 보면은 지금 중국의 보복 수위를 갖다 올렸고, 그리고 미국에 대해서는 비판이에요. 그냥 어떻게 보복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현 상태에서는 중국도. 이걸 한다라고 하면은 중국도 거의 경제를 그냥 포기하겠다는 거거든요. 지금 중국 GDP가 2분기에서 지금 0%대가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경제를 한번 더 터트리면은 중국 지금 부동산들도 지금 내관으로 지금 보여지는데, 여기서 지금 최악으로 갈 생각은 없을 거예요. 중국도.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국은 대만에만 지금 이제 공격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고, 자, 뭐 거의 내용들은 다 비슷해요. 중국 같은 경우에 이제 펠로시 대만 방북에 대해서 이제 보복을 했다. 자, 그리고 미국과 대화 협력 중단을 갖다 이제 선언을 했다. 자, 그 대화를 봤을 땐 8개 분야입니다. 지금 군사, 사법, 기후 변화 등 8개 분야에서 지금 이런 부분에서 지금 이 8개 분야가 여기 있거든요. 뉴스를 가져왔었는데 여기 있나 보네요. 여기도 없네. 자, 어쨌든 그 8개 분야가 지금 중요한 부분이 없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보시다시피 경제 외교 부분은 당분간 채널을 갖다 유지하기로 했다. 자, 이런 식으로 보이죠. 결국은 경제를 갖다가 끊어버리면은 사실상 미국도 중국도 지금 타격이 커요.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바이든 같은 경우 보시면은
자, 중간 선거가 있죠. 중간 선거가 11월이에요. 11월인데 이 상황에서 지금 중국이랑 또 싸워가지고 인플레이션을 또 겨우 잡을 것 같은 상황에서 인플레이션 다시 끌어올린다? 그러면은 이거 지지율 지금 거의 이미 박살나 있지만 거의 바닥으로 갈 가능성이 높고 중간 선거 당연히 망할 가능성이 높아요. 자, 그 상황에서 지금 중국한테 뭔가를 공격적으로 대하기는 바이든 정부도 지금 어렵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11월까지는. 시진핑 같은 경우도 3년임을 해야 돼요. 근데 이 당대회가 10월에 열리거든요. 이 10월까지 여기서 시진핑이 3년임을 하려면은 결국은 코로나 잡아야 되고, 그래서 제로 코로나 하고 있죠. 자, 그러고 경제를 갖다가 어떻게든 살려놔야 돼요. 자, 이 부분인데, 자, 이 상황에서 중국이 또 미국을 건드려가지고 지금 GDP가 0%대를 갖다가 기고 있는 마당에 이 직전에 지금 미국을 갖다가 건드려서 경제를 다시 한번 무너뜨린다? 자, 그럴 일은 저는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봐요. 결국은 이 10월에 이게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미중 갈등이 벌어지면 벌어지지 않을까 좀 예상을 해봅니다. 그래서 계속 이 정도이지 않을까 싶어요. 아까 전에 봤을 때랑 똑같이 어딨죠? 뉴스 제목에 있었죠. 자, 비판. 그냥 비판 강도만 올라가면서 그냥 뭐 불장난하지 마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만 할 뿐이고, 지금 대만 상공으로 미사일을 날리고 있는데 미국이 아무것도 안 해주고 있어요. 결국은 미국도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사실상. 왜? 여기서 괜히 잘못했다가 여기서 뭐 하나 터지게 되면은 자신들이 가져가야 되는 그 중간 선거 매우 위태위태하죠. 그래서 크게 생각은 안 한다. 이게 리스크가 매우 크게 되려면은 아무래도 한 10월은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경제 지표로 봤을 때는 지금 그게 있었죠. 고용 부분이 저는 지난달에 이제 상승으로 30 몇만 명이 나왔을 때 이 부분은 일시적인 효과일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당연히 저는 이거 당연히 그보다 훨씬 낮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말도 안 되는 수치가 나왔어요. 결국은. 자, 7월 달에 비농 부분 고용이 52만 명이 지금 증가를 했어요. 자, 예상을 했었던 그 컨센이라고 하죠. 예상했었던 게 25만 명인데 지금 52만 명이 지금 고용이 되는 약간 이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좀 많이 의아하긴 해요. 그러다 보니까 전달에도 39만이 나오면서 이거는 일시적인 이런 레저 부분이나 이런 쪽에서 좀 많이 고용된 게 있었는데, 자, 그 이상으로 지금 넘어서는 분위기고, 자, 이렇다면은 연준이 말한 게 어쩌면 맞다라는 생각도 해볼 수는 있어요. 자, 고용이 지금 괜찮기 때문에 이거는 결국은 연착륙을 갖다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이 고용을 한번 확인시켜줬죠 여기서. 자, 여기서 확인을 시켜줬어요. 그래서 약간 좀 분위기가 좀 괜찮아졌다라고 좀 볼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다음 주에 CPI죠. 결국 미국 CPI가 발표가 되는데, CPI의 가장 큰 게 에너지예요. 결국은 에너지가 어떤 식으로 흘러갔냐는 건데, 자, 이 에너지 부분과 그리고 곡물 쪽, 그리고 뭐 이제 주택 렌탈비, 뭐 주택 쪽, 그리고 또 하나가 뭐 중고차나 이런 거 있죠. 자동차 쪽. 자, 근데 이제 곡물과 에너지 쪽은 웬만큼 좀 해결이 됐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자, 그러고 그 부분은 좀 이따 뒤에서 따로 한번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 자, 유로존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간에 지난번에 이제 빅스텝을 했었죠. 0.5%를 갖다 올리면서 결국은 달러 인덱스를 좀 내려주는 그런 효과를 가져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국내 환율도 많이 진정이 된 상황이고요. 자, 근데 이제 9월 달에 빅스텝을 하는지가 중요할 것 같아요. 만약에 22에서 0.5%를 한 번 더 올리죠. 그러면은 달러 강세를 거의 잡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기대는 해봅니다. 그러면은 국내 환율도 많이 괜찮을 거라고 봐요. 자,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근데 얘네 같은 경우에는 9월에도 가능해 보이는 게 가능할지 안 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선은 이탈리아나 이런 쪽에서 지금 GDP가 좀 괜찮게 나왔다는 게 스페인이나 이런 데서 한 번 더 올려도 어떻게든 버텨주지 않을까 싶어요. TPI를 갖다 써가지고든. 자, 그러고 한국도 결국은 빅스텝 밟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는 있는데, 솔직히 여기서 빅스텝 밟지 않을 거라고 좀 봐요. 하는 같은 경우는 이번에 아무래도 0.25 정도 올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서 좀 더 지표를 더 지켜보면서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올릴 때 그때 결정을 하든지 하겠죠. 자, 그래서 우선은 지금은 이제 이번 8월 달에는 한국만 이제 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높고요. 아무래도 FOMC가 없죠, 미국은. 그러다 보니까 이달로 0.25%만 올린다면은 미국과 금리는 동일하게 맞춰지고, 자, 근데 9월 달에 이제 미국에서 한 0.75나 뭐 적게 하면은 한 0.5 정도 올리겠죠. 자, 둘 중에 하나 할 텐데, 자, 이 정도만 해준다라면은 또다시 역전이 되긴 해요. 하지만 여기서 22가 솔직히 우리 금리보다 여기 금리가 더 중요해요. 22가 만약에 여기서 0.5를 올려준다 라고 하면은 이거는 달러가 잡힐 수밖에 없다고 봐요. 그래서 환율 안정적으로 좀 가지 않을까 좀 기대를 해봅니다.
자, 그리고 잠시만요. 자, 잠깐 뭐가 좀 와가지고. 자, 그리고 좀 말씀드릴 거는, 그래서 좀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잡힐 거다. 자, 그리고 중요한 거는 결국은 맨 밑에 보게 됐을 때 이걸 계속 좀 지켜봐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독일과 이탈리아 이 부분에서 좀 확인하실 게 있어요. 자, 독일과 이탈리아 금리 차가 이제 있어요. 근데 그 부분이 점점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이탈리아나 이렇게 경제가 좀 경제 부분에서 이렇게 체력이 좀 약한 국가들이 많이 힘들어한다는 걸 보여주는 지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유럽 경제 침체 공포. 예전에 유로존을 탈퇴한다 이런 얘기가 있었던 게 그걸 못 따라가는데 금리 인상을 계속 해대니까 결국 난 유로존 포기할래 하면서 막 탈퇴 선언을 하고 막 이러려고 했었던 시기가 있었죠. 그때 이제 세계 경제가 이제 침체로 가고 막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혹시 몰라서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독일과 이탈리아 10년 만기 국채 금리 차가 지난달 2.4%로 이제 좀 벌어지면서 2020년 5월 이후로 최대 격차를 나타냈다고 합니다. 이 격차가 점점 벌어지긴 할 거예요. 그리고 ECB가 금리를 또 올릴 때마다 더 벌어질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내용은 계속 지켜봐야 된다는 거예요. 두 나라의 금리 차가 점점 벌어질수록 유럽 경제 위기 가능성이 크다. 제가 전에 말했듯이 미국은 어떻게든 살아나갈 수가 있어요. 분명히 경제적으로. 근데 미국 때문에 미국이 금리 인상을 너무 빨리 하니까 20이나 유로존에서 지금 그걸 갖다가 따라잡기 힘든데 그걸 따라가다가 결국은 유럽 경제에서 뭔가 문제가 되는 점이 나타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나타날지 안 나타날지는 계속 봐야 된다. 라고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어차피 9월 FOMC까지는 좀 시장이 좀 괜찮다고 봐요. 근데 지금부터 쭉 괜찮을지 아니면 이런 데서 뭐가 터질지 그런 거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다라고 그래서 앞쪽에서 좀 설명 드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달러 지표를 보게 되면은 일전에 이제 109불까지 올라갔어요. 달러 이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달러에 대한 그 기준 뭐라고 할까요? 달러 인덱스인데 기준이 좀 더 강해진다고 보면 돼요. 그래가지고 여기 올라왔을 때 솔직히 우리나라 이제 환율 같은 경우에 뭐 1300 매우 높았죠. 그때 1330인가 1350인가 그 근처까지 갔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2가 금리 인상을 한 다음에 자, 그리고 FOMC 모든 금리 인상 다 진행되고 나니까 좀 이렇게 좀 안정화되는 약간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높죠. 솔직히 이거 한 100까지는 내려와 줘야 되지 않을까. 거의 100 부분까지. 여기까지만 내려와 준다면 뭐 충분히 국내 환율도 많이 잡히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래서 이거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22가 얼마만큼 올리냐에 따라서 이게 한 번 더 내려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9월 달에 미국 FOMC의 그 금리 인상, 그리고 유로존의 금리 인상, 그 부분이 이거를 결정할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전에 이제 바이든이 이제 사우디 방문을 했었죠. 근데 그때 좀 미덕지근했어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나왔던 거는 증산 속도를 갖다가 전부 다, 그러니까 증산은 하긴 하는데 증산에 대한 그 속도를 갖다가 좀 줄었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하루에 이제 10만 배럴을 더 증산하겠다고 하는데 정말 이거는 뭐 티도 안 나는 정도의 증산이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바이든 가서 뭐 한 거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지만 지금 WTI 지금 원유 가격은 뭐 120불 대 이때 갔었을 때 있었죠. 6월에서 막 6월달 이때 막 120불 찍고 막 이랬었는데 자, 그 이후로 계속 빠져요. 당분간 어느 정도 좀 빠질 수는 있었다고 보는데 자, 100불 이하에서 지금 오펙에서 증산을 갖다가 그렇게 적게 한다는데 한 번 더 내려가는 모습이죠. 자, 이거는 원유 재고가 발표가 됐어요. 미국에서. 그 매주 일주일마다 발표를 하나 그러거든요. 이게 2주마다인가 일주일마다인가 그 지표가 자주 나와요. 이거는. 근데 원유 재고가 너무 많이 증가를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름이 남아도네 약간 이런 분위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결국은 배럴당 가격이 이렇게 떨어질 수밖에 없고 지금은 현재 88불이죠. 90불도 아니죠. 지금 뭐 전쟁 전으로 지금 돌아간 수치까지 내려왔다 보니까 이 부분은 분명히 CPI에 매우 긍정적으로 작용을 할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나오는 CPI가 보시면은 7월 달이잖아요. 이 7월 달에 있는 요 구간의 CPI가 적용이 될 거기 때문에 그 전달 6월 달 보게 되면 매우 높았잖아요. 자, 에너지 부분 거의 한 8% 정도 낮아진 평균치의 가격으로 좀 작성이 될 것 같고,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곡물 쪽 아까 말씀 안 드렸지? 제가 이거 준비하면서 생각한 게 있어서. 자, 어쨌든 이런 부분 때문에 떨어졌다 보시면 되고요. 자, 곡물 쪽 같은 경우는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곡물 매월 이 정도로 수출 기대. 그리고 지금 뭐 미사일 2방 쏘긴 했지만 저쪽 어디죠? 갑자기 이름이 생각 안 나네. 5대 4 맞다. 자, 5대4 쪽에 이제 곡물 뭐
부분이 이제 터키를 통해 가지고 이제 나가고 있죠. 자, 이런 부분들도 이제 나중에 점점 긍정적으로 지금 곡물 쪽 선물들이 지금 다 떨어지고 있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도 CPI 좀 괜찮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문제는 그거죠. 결국은 EU가 지금 걱정하는 거는 러시아의 가스예요. 러시아가 가스 공급을 갖다가 만약에 겨울에 맞게 되면은 자신들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뭐 땔감도 지금 준비하고 별의별 거 다 준비하고 가스 사용량을 갖다가 감축하면서 막 이제 아껴 쓰기 막 이런 게 나오고 있거든요. 결국은 가스예요. 마지막으로 러시아가 잡고 있는 키는. 자, 근데 이 가스까지는 떨어지지 아직은 않아요. 그 정도로 안 빠지고는 있는데, 자, 그러다 보니까 계속 뭐 독일 같은 경우가 가스가 많이 필요하죠. 독일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에 뭐 입장을 갖다 표명을 했다는데, 러시아는 협상을 통해서 종전을 원한다. 근데 결국은 이 협상이 뭐냐? 우크라이나 내놔라, 우리 걸로 인정해달라 이거예요. 자, 우크라이나는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철군이 우서다, 니네 나가라, 그래야지 뭘 하든 말든 한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결국은 유럽에서 봤을 때는, EU에서 봤을 때는 처음에는 우크라이나 편을 들어줬어요. 근데 이게 가스로 당하다 보니까 러시아한테 가스로 당하고 뭘로 당하고 인플레이션 지금 상황 보고 하면은 지금 아무리 금리 인상을 해도 하나도 잡히지 않고 지금 먹고 살기 힘든 상황이 되고 있으니, 지금 우크라고 뭐고 간에 약간 러시아 쪽에서 조금 계속 움직임을 보이는 게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우크라이나가 조금 좀 많이 힘이 빠지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근데 뭐 미국 같은 경우는 끝까지 조금 지원은 계속 해주는 것 같더라고요. 우선 이 부분에서 해결이 된다면 솔직히 지수는 확실하게 돌릴 거예요. 자, 그래서 종전을 하는지가 제일 중요한데, 솔직히 이게 의견차가 커서, 워낙 의견차가 크다 보니까 우크라이나 러시아가 쉽게 될 가능성은 없어 보이지 않냐라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국내 코로나 같은 경우는 보시다시피 뭐 주 단위로 봤을 때 지금 이렇게 월화수목금, 그리고 월화수목금, 자 이렇게 월화수목금 해서 이제 좀 올라와 있거든요. 근데 매주 증가는 했어요. 자, 증가는 했는데 국내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뉴스에서 30만 정도를 예상을 했었는데, 결국 지금은 수치를 좀 내렸어요. 재감염 그 지수 자체가 좀 많이 떨어졌다 보니까 결국은 한 15만이면 이제 정점을 찍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결국 그러면은 이게 다른 나라도 그러느냐 봤을 때는, 자, 월드오미터를 봤을 때는, 자, 코로나 수치가 이런 식으로, 자, 지금 꺾이는 부분이 보이시죠? 자, 한번 튀었다가 지금 꺾여 내려오는 지금 분위기거든요. 거기에다가 다음 달부터인가요? 이달 말부터인가 어쨌든 간에 모더나의 개량 백신이 이제 나오죠. 그러면서 미국부터 맞기를 시작하고, 다음 달 뭐 되면은 이제 세계 몇몇 국가들이 전부 다 개량 백신으로 4차 백신을 갖다 맞겠다 막 이럴 거예요. 자,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얼추 코로나는 점점 낮아지는 분위기가 좀 나오지 않겠냐라고 좀 생각하고요. 사망자도 어느 정도 조금 이제 상단에서 조금 더 이상 올라가지 않는 모습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거 확진자가 꺾이면은 이 사망자도 그 다음에 좀 약간 좀 늦게 따라오는데, 사망자도 결국은 꺾이게 되겠죠. 자, 그래서 증시가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사실상 시황에 대한 그런 뉴스 부분은 그렇게 말씀드릴 게 크진 않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좀 요약을 드리면은, 자, 7월 달에 미국 FOMC에서 75bp 했죠. 그리고 9월 달에 이제 75bp 가능성이 있어요. 뭐 적게 하면 50bp 정도 하겠죠. 근데 이거는 9월이니까 사실 아직은 좀 더 기다려 봐도 되지 않겠냐라는 부분이고, 자, 그리고 8월 달에 8월 5일 날 금요일 날 이제 발표가 있었죠. 지난달에 39만을 갖다가 했었는데, 너무 작다 이게. 지난달에 이제 39만이 이제 나왔었는데 결국은 52만이 나왔죠. 예상했던 거는 25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연준 말대로 고용이 진짜 괜찮네 라는 부분이었었고, 8월 10일 날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거 CPI 나올 텐데, 이 CPI가 전달보다 낮아지는 효과를 가져올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해요. 그러면서 이거는 인플레의 피크아웃이다, 정점이다, 완전히 끝났다, 이제 돌아서겠다, 막 금리 인상 더 이상 세게 안 해도 되겠네, 막 이런 분위기가 막 나오면서 지수 한번 끌어올릴 가능성이 높아요. 그 다음에 9월 FOMC 나오고 뭐 그럴 때까지는 조금 그런 분위기 이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침체 지표로 지금 계속 말씀드렸었던 게 장단기 금리 차는 여전히 있습니다. 자, 그리고 GDP도 2분기 연속적으로 지금 계속 하락을 하고 있죠. 뭐 그런 부분들이 있고, 자, 그리고 PC도 계속 상승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기는 했었어요, 지난주까지는. 자, 우선 근데 PC도 결국은 CPI 꺾이면 PC도 꺾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9월 FOMC 전까지는 분위기가 계속 좋을 거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결국은 봐야 되는 거는 기업 생산량은 지금 하락하는 거는 지난달에 봤었죠. 근데 고용을 갖다가 한번 일시적일 수 있겠다라고 했는데, 이 부분 재상승하는 걸 다시 봤기 때문에 이 정도면 연준 말이 맞겠네라는 생각이 들고, 자, 임금 부분은 어쩔 수 없이 실질 임금은 당연히 하락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부분도 어느 정도 좀 진정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제 좀 있으면 물가 좀 내려가면은 실질 임금이 좀 다시 올라가는 그런 효과는 있거든요. 물가에 따라서 그런 부분이 움직이니까.
자, 그리고 소매 판매 부분 이거는 지난번에도 상승을 해서 이것도 단발적이지 않겠냐라고 했는데 여기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8월 17일 날 나오거든요. 이때 8월 17일 날 소매 판매 부분 나오는데 이 부분에서 만약에 좀 괜찮게 나온다. 얘도 그러면은 이거는 인플레가 아니고 어쩌면은 정말 단기적으로 이렇게 찍고 돌아선다라고 좀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고용 부분이 우려와 반대인 상황으로 결국은 연준의 신뢰도가 좀 많이 상승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2 같은 경우는 전에 50bp 했었죠. 그 다음에 뭐 혹시나 모를 그런 국가들, 이탈리아나 스페인 같은 그런 국가들 이제 망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심하기 위해서 TPI도 승인을 해 놓은 상태고요. 그러고 얘네들의 근데 양호한 GDP가 나오면서 분기 우려가 많이 낮아졌었죠. 자, 그러면은 추가 금리 인상 가능하겠죠. 9월 달에 50bp 할 가능성이 있어요. 22도. 자, 그렇게 되면은 달러 인덱스 잡히고 우리나라 환율 안정된다. 이렇게 좀 해석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러시아 같은 경우는 뭐 전쟁 지금 계속 하고 있고 의견차 있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가지 않고 있고요. 겨울로 가면 갈수록 가스 때문에 더 러시아가 좀 유리한 상황이다. 결국은 EU에서도 러시아 편을 최대한 좀 많이 들어주려는 그런 분위기는 있어요. 그래서 우크라이나만 조금 양보하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완전히 모든 게 종결되지 않을까 싶지만 우크라이나가 그럴지 모르겠어요. 자, 그리고 북한 핵실험 이런 부분은 있는데 언제 터질지 모르니까 뭐 굳이 기사를 가져오진 않았어요. 계속 언제든지 터질 수 있는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한번 할 거라고 봅니다. 자,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도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10월에 이제 20회 당대회가 있고 그 부분에서 3년 이미 나올 거고 그 전까지는 무난한 흐름 이어갈 거라고 말씀드렸고 지금도 동일한 의견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후에 이 10월이 지난 다음에 대만 미중 갈등이 이제 갑자기 확 고조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만한테 이제 막 시비 걸고 난리 칠 수 있거든요. 왜? 3년임 했으니까. 여기서 경제 한번 무너지더라도 한 1분기 더 무너지더라도 내가 3년임을 임을 했기 때문에 그거 나중에 다시 살리면 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자, 어쨌든 우리나라 환율 같은 경우는 국내 한은에서도 금리 인상 계속 잘 하고 있고, 자, 22, 50bp 이후에 유럽들 GDP가 되게 양호했었기 때문에 아까 위에서도 말씀드렸죠. 22쪽은. 자, 그래서 9월 빅스텝 가능하고 결국은 우리나라 환율은 이렇게 안정이 될 거다. 우리나라가 금리를 갖다 아무리 올려대도 결국은 달러 인덱스 못 잡으면은 환율은 그냥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자, 그래서 결론 말씀드리면은 CPI는 이제 하락 가능성은 있다고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아직 안 나왔죠. 다음 주죠. 자, 다음 주 일정을 대충 보면은 자, 10일 날이에요. 자, 수요일 날 이제 CPI가 발표가 될 거고 여기서 와우 하면서 이제 인플레 정점 찍었네라고 하면서 갑자기 시원하게 달릴 수 있을 거예요. 그 전까지는 월화는 좀 우려감 막 이런 걸로만 좀 막 상승폭을 키우지는 않을 텐데 고용 지표 때문에 좀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무너질 가능성이 없다라고 좀 보여져요. 고용 지표가 나온 상태여서. 그래서 좀 버티는 장이 나오다가 10일부터 좀 달리는 장이 좀 나오지 않을까 싶고, 자, 그 다음에 좀 진정되다가 17일 날 이때죠. 17일 날 소매 판매가 나오죠. 여기서 소매 판매도 괜찮게 나온다. 그럼 한 번 더 달리는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좀 기대를 해봅니다. 그 안에 세계 뭐 미중이 뭐 같이 때려받고 이런 것만 없으면은 뭐 특별히 우려되는 부분은 없다라고 좀 예상이 돼요. 자, 그리고 8월은 FMC가 없죠. 그러니까 경제 지표들 아까 말씀드린 저 정도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주까지는. 자, 그러고 9월 달까지 계속 뭐 지난주 말씀드린 거랑 똑같아요. 9월까지는 계속 양호한 흐름 좀 나오지 않을까 싶고 결국은 9월 FOMC의 금리 인상 부분과 ECB의 금리 인상 부분을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러면서 기업들이 얼마나큼 뭐 재고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는 그런 부분들을 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9월 달에도 CPI 잘 나올 것 같아요. 8월에 이어서 이 8월 이번 수요일 날 나오는 거 있죠. 이거 낮게 예상한다고 했었는데 9월 달로 했을 때 보면은 지금 사실상 8월달 얼마 안 지나지긴 했지만 유가만 보더라도 좀 많이 가라앉았고 결국은 8월달 곡물 부분도 되게 해소되는 부분이 많죠. 그러면 9월달 더 크게 내려갈 가능성이 있어요. 결국은 7월달이 정점이었다라고 할 거예요. 여기가 7월이면은 자, 이렇게 올라갔다가 8, 9 막 이렇게 내려가는 이런 분위기가 나올 거거든요. 자, 그렇게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완전히 꺾이는지 확인하면 될 것 같고 근데 결국은 제가 보는 거는 10월 달부터 어떤 일이 벌어질지도 몰라요. 미중 난리가 날 수 있고 대만도 좀 난리가 날 수도 있고 그리고 22가 금리를 올리면서 뭔가 분위기가 안 좋은 게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저는 장투보다는 좀 계속 스윙으로 좀 보시고 한 9월 FOMC 전까지는 좀 괜찮겠다 싶은 그런 일정들 있는 걸로 좀 이렇게 좀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우선은 뭐 8월달 일정 있는 게 자율주행이랑 UAM 쪽 내용들이 있죠. 그래서 얘네들 한번 움직일 거고 아직은 좀 조용해요. 그렇게 크게 움직이진 않았어요. 그리고 주택 공급이 이게 9일날인가 있었어. 9일날 이제 발표거든요. 9일날 발표다 보니까 금요일날 좀 튀는 게 있었죠. 그래서 얘는 이제 뭐 거의 제로 끝났다고 보면 되고 다음 주 중에 이제 마무리하면 될 것 같아요. 그 건재주 쪽. 자, 그 다음에 남은 게 로봇인데 로봇을 한번 튄 다음에 지금 기다리고 있죠. 삼성 거기 그런 부분들, 삼성이 무인 공장 세운다 뭐 이런 부분으로 한번 움직였는데, 자, 로봇들은 거기서 이제 좀 쉬어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결국은 추가 움직임은 뭐 이재용 사면 부분에서 좀 움직일 수 있겠고, 그 다음에는 또 볼 수 있는 게 사면 되면은 M&A 얘기가 나올 거고요. M&A 안 적을게요. 그냥 글씨를 마우스로 하려니까. 자, M&A 내용도 있을 거고. 자, 그리고 폴더블에 지금 적극적이죠. 삼성 같은 경우에 이런 부분이 이제 8월 10일 날 발표를 하고, 그러면은 여기에 대해서 사전 예약이나 해외에서 사전 예약이 얼만큼 됐다, 막 이런 내용들 나오면서 크게 움직일 거예요. 만약에 사전 예약이 별로다 싶으면은 적당히 마무리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고. 자, 원전은 뭐 이제 케이스 텍소노미 이거 한 이달 아니면 다음 달쯤 나올 것 같고, 그 외에는 이제 기다려야 되는 건 수주 부분들, 수주 하는지 뭐 그런 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코로나는 솔직히 이제 지워도 될 거는 같아요. 코로나는 어차피 블랙 테마인데, 블랙 테마로 가기에는 지금 지수의 방향성이 저는 좀 상승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고 보기 때문에, 오히려 거기다가 코로나 수치가 또 떨어지는 마당이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는 코로나 계단식 하락 나올 수 있어요. 오히려 한 번씩 뻥 튀고 쭉 빼고 뻥 튀고 이런 식으로 계단식 하락으로 내려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자, 오히려 차라리 이런 쪽을 안 보는 게 낫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뭐 코로나가 더 말도 안 되게 터지면 몰라요. 근데 지금은 여기서 국내에서 뭐 15만이 나오더라도 지금 코로나 관련주가 움직이기가 쉽지가 않을 거예요. 지금 워낙에 지수를 갖다 뺀 애들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코로나는 오랫동안 많이 시세를 줬었죠. 그리고 이렇게 오랫동안 몇 년이죠? 한 거의 3년이죠. 했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 아닐까 좀 예상은 해봐요. 뭐 또다시 돌면 모를까. 자, 어쨌든 이 정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도 좀 지수들이 좀 돌아와서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국장 같은 경우를 볼게요. 미장은 여기 지금 이미 121선 넘었잖아요. 자, 국장 같은 경우는 자, 코스피 같은 경우는 자, 60선에서 한번 눌림을 줄까 싶었는데 여기서 눌림을 안 주고 움직이는 모습이었죠. 자, 결국은 얘 같은 경우도 CPI 나오면서 한번 움직일 때 같이 움직여주진 않을까 싶습니다. 결국은 요 정도 보이지 않냐, 한 2600포인트 정도. 자, 요 정도 한번 건드리는 모습 한번 기대를 해볼게요. 자, 여기 건드린 다음에는 아무래도 여기서부터 이제 좀 박스권으로 가지 않을까 싶어요. 여기서 한번 더 치기는 좀 쉽지는 않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하반기에, 왜냐면 국장에는 반도체주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이 반도체 부분에서 쉽지는 않아요. 아무래도 하반기가 반도체가 그렇게 좋지는 않아서. 자, 그런 부분들이 있고, 코스닥 같은 경우가 오히려 더 오를 수가 있거든요. 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60선 이미 많이 넘어났고, 이미 121선 바로 코앞에 850포인트 여기 보이죠. 자, 850포인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는 얼추 쉽게 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버슈팅 좀 나온다 라고 하면은, 얘네 같은 경우는 오버슈팅 좀 나오면은 이 정도? 몇 포인트죠 이게? 자, 850에서 900 사이, 요 사이 정도까지가 거의 9월 한 중순 그 FOMC 전까지의 움직임이 한 요 안에서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한번 쳐주고서 좀 쉬어가면서 이 안에서 어떻게든 살리는 그런 모습 계속 이어가주면 좋을 것 같네요. 그 다음에는 결국은 봐야 되는 거는 9월달 FOMC 22 막 이런 거 다 터지고, 그 다음에 이제 제대로 움직일 거는 시진핑하고 바이든 중간 선거 뭐 3년임 이런 것들 다 나오면서 하반기 실적들 나오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또 이제 증세를 좀 봐야 되겠죠. 그래서 당분간은 좀 좋을 것 같다는 게 좀 의견 드리겠습니다. 자, 남은 주말도 잘 보내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주도 좀 지수 양호할 것 같으니까 좀 수익들 많이 나셨으면 좋겠네요. 네, 들어줘서 감사합니다.